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13일 날 시행한 이 소방 간부 후보생 소방학개론 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학개론 단백포 소화액제에 대한 좀 옳은 것을 하라 했잖아요. 자, 단백포뿐만 아니라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단, 합, 수, 불이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진화했다. 성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모든 포는 내열, 점착, 유동, 내유성 이거를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포는 내열 점착성이 좋고 유동성, 내유성이 약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게 합성이다. 합성 계면 합성제포는 유동성만 좋다. 그 다음에 수성막포를 만들었다. 얘는 오히려 유동성과 내유성이 좋다. 그래서 보완한 게 단백포에다가 이 수성막포를 첨가한 게 이 불화 단백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각각의 이런 특성들을 몇 개 가져가면 금방 시험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유동성이 좋다. 유동성이 좋나요? 아니잖아요. 단백질은 유동성이 약하다고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내열성이 나쁘다. 내열성은 좋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지문은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럼 보지도 않고 그냥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건데, 자, 보면 유면 봉쇄성이 좋다. 유면 봉쇄성은 점착성이랑 같은 거예요. 좋잖아요. 유류를 오염시킨다. 아, 이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인터넷 다 찾아봐도 이렇게 나온 문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걀, 뭐 다른 거에 부식성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감으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죠. 자, 위험물, 자연발화성, 금수성 중 지정수량 다른 것. 자, 딱 보면 삼류라는 걸 알 수 있죠. 삼류 보면, 자, 여기 보면 칼라, 알킬, 알리 10, 그 다음에 황 20, 알킬토 유기금 50, 그 다음에 수인탄 연섭 3마리 300kg. 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면 되죠. 당연히 20이죠. 자, 목재 건축물 화재에 대해 다음 중 옳은 것은 연기가 백색에서 흑색, 계급 후 파괴되어 공기 공급으로 인해서 급격한 연소, 계급 후의 분출, 연기가 분출한대죠. 자, 여기 목재 건축물이에요. 저희 교재 보면, 자, 목재는 접복비, 그 다음에 진행사항은 화무 발출 최연진, 요거를 자세히 설명한 게 이거예요. 자, 원인과 무죄, 원인과 무염은, 이렇게 되고, 무염에서 발화, 불꽃이 나오고, 발암에서 발화는 옥내와 옥외를 구분할 수 알아야 된다. 네, 발화에서 최상기, 바로 이 부분이 지문이 어떻게 똑같이 나왔네요. 백색에서 흑색, 밑줄 다 그어놨죠. 계구가 파괴되어 공급 원활해서 연기가 분출된다. 플래시오버가 나온다. 이때 플래시오버가 나온다. 그래서 최상기에서 여기는 허물어진 내리는 계단 최고 1300도까지 간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인자 중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자, 분진의 발령이 클수록, 뭐 휘발유 함수이 클수록. 자, 근데 지문이 여기 똑같은 게 다 많이 나오네요. 저렇게. 자, 분진의 폭발성에 영향을 인자 중 옳은 것은 2023년, 2024년도 나오는 거예요. 나온 놈이 나온다는 거. 자,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휘발성이 클수록 폭발하기 쉽다. 지문이 똑같죠? 입자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클수록 표면적이 크고 폭발성이 용이하다. 입경이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인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 에너지가 크게 폭발성이 용이하다. 열분해가 용이할수록 기체의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이 친구들은 수분이 증가하면 폭발성이 증가한다. 맞아요. 왜냐? 수소가 나와서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반면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해서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입경이 동일한 경우 분진의 형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여기도 동일한 경우 분진의 형상에 따라 폭발이 어떻게 달라진다? 구, 침, 편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원형, 뾰족하고 넓을수록 편상일 때 폭발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다. 요거하고 장난친 거죠. 요거 비표면적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알 게 있어요. 분진 폭발에서 일으키지 않은 물질은 뭐냐? 산화칼슘.
석회석, 수산화칼슘, 시멘트, 대리석, 평창질석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다 폭발할 수 있다. 금속부터 뭐 쭉 있죠. 제가 다 강의한 게 올린 게 있어요. 그리고 분진 폭발은 기상 폭발이다. 원인이 기체라는 거예요. 분진 이것도 알고 물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는 화학적인 폭발이다. 이거 보시면 되죠. 폭발 중에 분진은 화학적인 폭발 안에 산화 폭발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고체 형태는 연소 형태 때는 다른 것. 자, 연소 형태라고 하면 바로 이 연소의 분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에서 고체, 액체, 기체냐, 불꽃에 따라서 표면이냐, 신부냐, 뭐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체, 이 물질 상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체는 표분 증자로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오는 예시가 표면이냐, 분해냐, 증발이냐, 요거를 바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제가 설명했던 게 바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고체에 따른 표분 증자가 있다. 표면 분해. 근데 예시를 보면 목재, 석탄, 종이, 섬유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얘는 분해 요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표면은 목탄, 코르크, 금속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증발은 황납화 요거로 그냥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황납화. 그래서 얘는 증발연소예요. 증발연소. 바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연극실과 프로페인 완전 연소 조성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옳지 않은 거라래요. 자, 여기 질소 79, 산소 21%라 그랬죠. 바로 연소 방정식 C3H8 해가지고 탄소와 수소로 산소와 결합을 하면 CO2와 물이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3개, 탄소 3개, 얘는 3을 해주면 산소는 6개가 된다. 그리고 수소를 바로 해준다 그랬죠. 수소 4개, 8개니까 그러면 산소는 8개죠. 4개죠. 그럼 산소는 총 10개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5개라는 알고 있어요. 한번 질문 볼게요. 프로펜 1몰이 완전 연소하면 70몰의 물이 생성되냐? 자, 1몰. 우리가 여기 계수 1이잖아요. 계수비는 몰수라 그랬죠. 몰수는 부피비랑 같다. 다른 건 질량비다. 좀 알고 가야죠. 자, 몰수는 계수비죠. 계수가 1이잖아요. 1에 사용되는 물이잖아요. 물. 생성된 물은 지금 4잖아요. 그럼 4몰이네요. 그런데 4 곱하기 물은 H2O죠. 여기에 분자량을 알고 있니? 해가지고 4 곱하기 산소는 2, 산소는 16, 그래서 18이 돼요. 그러면 72가 맞다. 맞는 얘기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0.5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자, 보면 1몰에 5몰이잖아요. 그러면 0.5면 반으로 나누면 2.5가 맞죠. 맞는 질문이에요. 자, 프로페인 44g 완전 연소하면 132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냐? 자, 여기에 44g 이라 했죠. 보면 C3H8이 C가 뭐 여기 보면 오른쪽 보면 탄소가 10이잖아요. 12 곱하기 3 더하기 8 하면 44예요. 그럼 44g 몰이에요. 1몰이. 그런데 44g 사용하면 똑같네요. 이산화탄소 보면 3몰이잖아요. 3 곱하기 CO2 얘를 개면 44예요. 그렇게 하면 132가 나온다. 맞는 질문이에요. 맞다. 자,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23몰의 공기가 필요하다. 공기는 요 산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 O2, 5몰 안에 이거는 순수산도고 실제적인 공기는 공기라 그랬잖아요. 공기는 지금 질소랑 산소잖아요.
그래서 79대 21은 이렇게 할게요. 21대 79%잖아요. 산소, 질소. 즉 1대, 자 여기 보면 1대 3.76이에요. 3.76. 그래서 둘 다 합치면 공기잖아요. 결국 4.76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4.76 하면 23.8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은 5몰에다가 0.22를 하면 똑같이 23.8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페인 5몰에 완전 연산된 공기 중 질소가 이거냐? 자, 우리 요거는 확실히 맞았잖아요. 23.8에 이 공기가 얘는 1몰일 때 이거였잖아요. 0.5니까 나누기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공기를. 거기에 우리 질소가 79%잖아요. 0.79는 9.4가 나온다. 틀리다. 자, 다음 중 연소 범위, 다음 중 가장 높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 312호에 얘는 에탄이죠. 312호에 수사치료 얘는 수소, 메오시오 얘는 메탄, 그 다음에 이리쌉쌉 얘는 이황화탄소예요. 이오파라는 얘는 아세틸렌. 자, 제가 여기 해놓은 암기법 다 있어요. 이걸 다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위험도를 어떻게 하냐. 얘를 통해서 위험도는 위상하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상하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위험도 즉 에탄은 12.5 위상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탄은 얼마 나오냐? 13.1이 나온다. 그 다음에 수소는 수사치로 7, 5-4, 4는 수소는 17.6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메오시오 메탄 15-5분의 5. 이게 수식은 간단해요. 근데 모르면 아예 못 푼다는 거예요. 메오시오 수소는 17.6이 나옵니다. 메탄은 2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는 이리와 이리 쌉쌉 해가지고 1.2. 얘가 가장 크죠. 35.7. 아세틸렌 이오파라나 아세틸렌은 파란에 2.5 하면 31.4. 그래서 4가 나온다. 요거는 요 수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상온에서 고체 상태에서 연소 형태, 이건 바로 이거를 아냐. 그거 중요해. 연소 형태에서 기체 액체 고체인데 표분 증자를 아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표분 증자,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액체는 분무증, 기체는 예확폭, 이런 거예요. 자, 바로 표면, 분무한죠. 분해죠. 분해, 증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리을이다 할 수 있죠. 자, 다음 중 확률이 옳지 않은 것. 삼류다 맞죠. 발화점 34, 오사나인, 연기, 뭐 이렇게 얘는 무조건 물과 관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갖고 속일 거니까. 왜냐? 자, 보세요. 황린 20kg 얘예요. 자, 보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서도 이런 게 잘 나와요. 얘가. 자, 황린 P4예요. P4 34 자연 발화성 마늘 냄새 난다.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요게 나오죠. 근데 여기 물과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속 저장한다. 왜냐? 포스핀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증기보다 묻고 맹독성 물질이다. 강알칼리성에서 포스핀, 알칼리성 용액과 반응은 포스핀 가스가 나와요. pH3. 공기 차단하면 정린. 차단하고 260도에서 정린이 된다. P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을 가하면 P가 된다. 산화시 P 곱하기는 P2O5 이렇게 된다. 자, 다음 주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식은 뭐 1차 즉 물차였고 뭐 쭉쭉 해가지고 폐쇄형이다 이런 단어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대기압 저압이다. 여기에 핵심은 감지기래요. 감지기에서 작동해서 뭐 이렇게 한대잖아요. 자, 이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습식은 당연히 감지기가 없는 걸 알잖아요. 건식도. 부합은
대기압, 저압이 아니라 부압의 진공압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러면 일제는 폐쇄형이 아니잖아요. 얘는 개방형이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를 잠깐 알아야 되죠. 자, 습식과 건식, 준, 부, 일 해가지고 1차 측은 다 가압수다. 그 다음에 2차 측도 다 가압수. 근데 건식은 압축 공기로 채워 있다. 그 다음에 준비는 무압, 대기압, 부압수는 진공, 일제는 무압, 열려져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 개방형 빼고 다 막혀있는 폐쇄형 헤드다. 이거죠. 그래서 습식과 건식은 이 폐쇄형에 의해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감지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준비식과 부압식은 또 이렇게 감지기를 사용한다. 얘도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폭발의 기상과 응상 폭발을 분류할 줄 아냐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외우지 않으거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원인과 물질이다. 지금 기상과 응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라.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물질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자 기상은 기체예요. 기체. 이 기체 상태에서 터지냐 아니면 응상은 고체나 액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가무진해, 가스, 무, 분무, 진, 분진, 분해 이런 것들이 기상폭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분무, 분진, 폭발이 솔직히 얘는 기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체인 이유가 뭐냐? 결국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서 폭발한다는 거죠. 결국 열을 받거나 건류 증발하면서 결국 이 가스가 발생해서 계속 폭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상으로 가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응상 같은 경우는 수중저고전 해가지고 수증기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증기 폭발, 전선 폭발, 저온 액화 가스 폭발, 고산강 전지 폭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수중저고전 계속 수중저고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2023년도 나왔는데 계속 2024년도 나왔잖아요.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자 보면 분무, 진, 해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증기우는 뭐냐? 증기 차이가 증기우는 우리는 LPG 가스처럼 어떤 통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름처럼 형성되다가 불켜서 팡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기상폭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폭발, 수증기죠, 수증기. 그래서 이거다. 자, 폭갱에 대한 좀 옳지 않은 것. 폭갱이 있으면 폭연이 나오겠네. 이거를 구분할 줄 아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지문이 다 제가 설명해. 이거랑 보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폭갱을 급격한 압력의 상승, 개방에 따라서 음을 내거나 팽창하는 현상이다. 전파속도가 이 숫자가 맞나? 뭔가 이상하죠? 얘는 폭연이잖아요. 폭갱은 1000에서 3500. 그냥 1000 이상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압력이 높으면 폭갱으로의 전이가 쉬운 조건이 된다. 그러면 최초의 완만한 격렬한 폭갱으로 발전하는데 격렬한 이거를 유도거리, 폭갱 유도거리라 하죠.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된 거리, 길이가 짧을수록 폭갱이 일어나기 쉽다. 짧을수록 바로 나오는 위험도가 커진다. 광경이 가늘수록 폭갱 유도가 짧아진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또 직경이 짧을수록 그 다음에 거칠수록 장애물이 많을수록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발화점, 최소점화 에너지에 대한 옳지 않은 거라래요. 최소점화 에너지부터 볼게요.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하는 때 필요한 최저 에너지다. 맞는 얘기죠.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점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당연하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으면 분자 간의 거리가 높아진다. 농도가 높으면 최소점화이 낮아진다. 다 이런 얘기죠. 자, 발화점은 발화 지연 시간, 압력, 산소 농도, 촉매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여기 보면 발화 2년발 해가지고 발화점은 요 상한계, 하한계 요 사이에 어쨌든 이 사이에 불이 나잖아요. 당연히 이런 많은 조건에 따라서 발화점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파라핀기의 탄소는 분자량이 클수록 발화 시간이 높아진다.
요거를 아냐 모르냐요. 대부분 크냐 작냐 뭐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보면 이 발화점은 이 파라핀계 탄소와 수소로 된 이 탄화수소는 분자량이 클수록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면 발화점 볼게요. 얘가 이 파란색이 얘가 이 파라핀계 탄화수소인데, 자, 여기 탄소가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매 푸부 이 발화 온도는 점점 내려가죠. 요런 특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얘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있는 거고, 좀 더 보면 이 파라핀계 특성을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게 이거잖아요. 이 파라핀계 이 탄소수가 증가하면 연소 범위는 좁아져요. 자, 보세요. 여기 매에프부 해가지고 연소 범위는 5, 3, 2.1, 2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소 범위가 좁아지면 연소 범위 여기도 좁아지죠. 그러면 하한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도도 올라가죠. 왜냐? 밑에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런 거죠. 그 분자가 결국 이 복잡한 거잖아요. 탄소가 많다는 건 복잡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발열량, 탄소의 그 열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휘발성이 감소된다. 휘감성이 감소된다는 건 증기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점도 높아지고 끓음점도 높아진다. 여기 발화점은 낮아진다. 요게 그냥 이 파라핀계의 특성이에요. 얘만 웃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발화점이 낮아진 발화원의 위험성은 커진다. 발화점이 낮아지면 위험성이 커지죠. 위험하니까. 자, 이게 발화점이에요.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가지고 발화 온도가 낮을수록 황화린, 이황화탄소 얘네들이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 보시면 되는 거죠. 낮을수록. 자, 물 소액제 되면 옳지 않은 거라 했잖아요. 자, 물은 분자 내에 수소래요. 분자 간에는 극성이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런 것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요 분자 내는 극성이라고요. 요 분자 간에는 수소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은 두 개의 수소와 산소가 돼서 극성으로 돼 있고 원자 간. 그래서 물은 결국 수소 결합으로 돼 있다. 뭐죠? 분자 간에는 나머지 다 맞는 거죠. 증발 이런 건 쉬우니까 이제 안 낸다고요. 이런 건 다 아니까. 냉각수와 무상이면 당연히 무상이에요. 요것도 가져가야 돼요. 무상, 뭐 적상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전기하죠. 무상 이거죠. 그래서 물은 알코올 등 수용성 액체와 사용하면 희석 효과가 있죠. 중질류를 무상으로 하면 애멀전 하잖아요. 자, 다음 점 이거에서 옳은 것. 자,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 이거예요. 자, 이거 소화 시설 분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 경, 피, 용, 활 해가지고 이게 5개가 있는 건 알고, 그 다음에 소화 시설에 뭐가 있냐? 여기 있잖아요. 소자옥 20회, 소화기, 자옥, 스. 연소방지 아니잖아요. 연소방지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무제비 3년. 연으로 시작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아니죠. 경부설비, 비비자자, 누가 통단시. 이것만 외우면 알 수 있냐? 비비자자, 누가 통단시. 비비자, 자, 누가. 얘는 앞 글자마다 다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국어. 피난 딱 보면 피인, 유유, 조조. 이렇게 해가지고 피인, 유유, 조조. 얘가 있냐? 조. 방송은 아니죠. 비비자자, 누가 통단시. 얘는 아니에요. 또 경보설비에 들어가죠. 소방용수. 얘는 되게 간단하죠. 상수도냐 소화용수소냐 이거밖에 없는 거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활동설비 무제비 3년 제비 3년 끝난 거죠. 니은 리을 미음 어딨냐? 니은 리을 미음 4번이 니은 리을 미음 5번이네요.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또 자, 다음 중 제거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자, 촛불, 뭐 식용유, 전기, 산림, 가스 쭉 있죠. 자, 여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를 아냐? 유류로 해서 질소폭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증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촛불이랑 같은 거죠. 전기를 차단한다. 산림 맞불나서 아예 그 타야 할 가연물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가스를 차단하고 대형 화재 건물을 아예 제거버린다. 그 다음에 일반 화재 장작 더미를 뭐 치워버린다. 이게 다 제거에 관련된 거죠. 이걸 아냐? 아니면 냉각의 종류를 아냐? 냉각의 종류는 한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식용유, 신선한 야채 하면 냉각이다. 연료량이 큰 고체, 그다음에 현열, 잠열 큰 이런 물을 써서 냉각하는 방법. 그래서 야채 나오면 무조건 냉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자, 제2방법중 4M의 분석중 옳은 거래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제에 나와요. J4M이라고 뭐지 뭐 버나드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한 것 중에서 어떤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전에 인간, 설비, 작업, 관리 이런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M 해가지고 인기매관 해가지고 인간, 기계, 매체,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인간, 머신, 매너 아니죠. 매체잖아요. 미디어.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기계, 설비상의 결함은 관리적인 요인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계, 설비상의 결함은 기계에 의한 요인이라 이거죠. 그러면 작업, 정보의 부적절은 작업 환경의 요인이다. 작업, 정보의 부적절은 이런 매체, 이 작업 환경에 따른 매체에 관련된 거다. 그런 거죠. 맞는 거예요. 표준화의 부족은 인적 요인이다. 표준화는 여기 있어요. 기계, 표준화에는 기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적 요인의 기계라 이거죠. 자, 심리적 요인은 작업 환경 요인이다. 작업 환경 요인. 작업자 나오면은 무조건 매체라 이거죠. 매체라 이거죠. 얘도 틀리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설 이후 중앙 소방학교 변조까지 옳은 것을 해요. 자, 보면 방재청, 내무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은데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자, 결국 우리 소방력 조직 보면 미대발강, 방국, 소국가. 자, 미군, 대한민국, 발전, 광역, 방재청, 소방방재청 시대, 국민안전처, 소방청, 국가로 돼 있죠, 요번에. 자, 중요한 건 지금 요 방국소예요, 방국소. 찾아보니까 얘밖에 없어요. 방국소. 그래서 내무부, 치안국, 소방학과 얘는 어딨나 찾아봤어요. 자, 이게 48년도에 소방업무 국가 방문부터 경찰 내부 치안국 소방과로 예속됐다. 여기 지문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치안국 얘는 앞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국소.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자, 화재 규정사항 다음 중 화재 건수의 결정이 옳지 않은 거래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장난치는 건 바로 이 법 갖고 살짝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건이란 어떤 발화 지점이 확대해서 발화에서 진화까지 말한다. 어떤 게 예외가 있냐? 동일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 명. 이때는 방화든 불량된 이거를 건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얘는. 근데 2개 이상 있는데도 한 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누전점, 동일한 누전으로 해서 발생한 경우 지진으로 인해서 다발적으로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이걸 한 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발화 지점이 한 곳인 화재 현장이 겹쳐져 있어요. 어떤 관할 구역에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럼 이거를 소방서 한 곳에서 화재로 저희가 산정하거든요. 근데 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피해 금액이 큰 관할 구역에서 건수로 잡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건으로. 자, 지문 보면 한 건의 화재란 똑같아요. 지문이. 그래서 발화서 진화. 동일한 2건 이상인 경우 지진 나왔잖아요. 이건 한 건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동일한 대상물에 2개 이상의 누전 나왔다. 그러면 동일한 누전점에 의해서 한 건으로 본다.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럴 땐 건건이로 본다. 발화 지점이 한 곳인 화재 현장이 2 이상의 관역이 걸친다잖아요. 얘는 각각 별건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면 나중에 화재 조사의 그 통계 볼 땐 이거 건건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난기본법에서 다음 중 재난기관의 장이 옳지 않은 거라 했잖아요. 자, 이거는 어차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해서 암기법을 따가지고 계속 눈에 익혀야지 이게 답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내륙에 발생한 유도선의 순환사고 소방청이냐? 아니죠. 요건 행안부예요, 행안부. 그래서 행정공대 내수, 행정공대 내수 예죠. 그죠? 그게 답이에요. 자, 해외에 발생한 재난, 외교 분야. 맞아요. 해외. 해외. 답이 있는 거죠. 전력생산 댐의 산업통상 분야. 맞습니다. 산통가 유원 자댐 자력댐 해가지고 산통가 유원 자력댐. 그죠? 전력댐의 사고. 그 다음에 유해화학 환경 분야. 자, 환경부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환수식, 윤옥황, 환댐미. 환수식, 윤옥황, 황댐미.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해양부. 해양부는 해적선, 조해환. 해적, 적조일 때 한정한다. 조, 해, 환, 선. 해양사고.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다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아직 강의 안 올렸기 때문에 이거 해서 같이 나중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감사합니다.